광결인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43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해서 인간개발 작가 한지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잡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네. 마음의 중심을 잡는 방법 똑부러지게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권근의 주홍설을 중심으로 뭐 고전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죠. 한 사내가 그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서 맨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육지를 지나가는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은 왜 바다 위에 그렇게 거친 풍랑이 올 수도 있는 그곳에 왜 배 위에 그렇게 서서 살고 있습니까? 맨날 서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그렇게 서서 살아요? 이렇게. 그냥 나처럼 편안하게 육지에서 살면 풍랑의 위험도 없고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서 살면 위태로움과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배 위에 사는 이유는 항상 경계하고 나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다. 너무 멋있는데 어렵네요. 육지는 언제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공간이라 나의 마음이 느슨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살고자 배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친 바다와 같은 위태로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다고 판단된 공간을 피해서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고 힘든 일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정말 멋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나와 다르다. 근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숭고의 미학이 느껴지죠.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육지라는 공간, 여기서 말하는 육지와 바다라는 공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되는 공간이죠. 네. 육지라는 공간은 안정되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좋은 공간이죠. 그렇죠. 우리도 역시나 마음이 느슨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내일 시험이다. 혹은 이번 달까지 프로젝트를 내라. 혹은 이번 달까지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넌 대리진급이 실패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바다의 위협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했다가 네. 그 거대한 풍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육지의 편안함만을 즐기려고 하죠. 그럼요. 그간에 힘들었으니까 더 많이 빨리 들어오겠죠. 저는 중용이 뭐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이 중용이라는 것은 편안한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기보다는 어지러움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중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위에 서서 자기의 중심을 잡고 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양입니다. 네. 매일 세상과 나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분노와 불안을 잘 걷어내고 배 위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대단하죠. 네. 그러면은 이 바다를 갖다가 이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유비추론을 한번 해보죠. 이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친 현재의 삶이죠. 네.
흔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즉 화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에 빠지지 않고 이쪽에서는 극단적인 기쁨이나 극단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으며 돈의 노예가 돼서 신뢰와 우정을 버리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에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네. 그리고 걱정과 후회와 불안 속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이 가까운 공원에 가서 배를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으로 배를 이렇게 저어서 나가면 불안불안합니다. 박자도 안 맞고 불안불안한데 어쩌다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죠. 네. 배 위에 있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카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위험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다면 바로 나는 편안함 속에서 위험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위험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위험은 관리해야 되고 경험해봐야 위험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위험 자체를 거부하고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는 공간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나를 바로 세우려는 능동적 노력이 없이 세상이 던져주는 안락함만을 즐기려는 나약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준비된 자들은 바다라는 세상 유혹과 시련 속에서 서핑을 타듯이 기회를 찾지만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은 바다라는 시련과 유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피하려고만 합니다. 주홍소리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중심을 정확히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 잡혀진 중심 가운데 세상의 변화, 즉 파도에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이제 완전히 흔들려 버려서 아예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그냥 편안한 내 침대, 육지의 편안함만 느끼는 그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인터넷 서핑, 게임, 채팅, TV 보는 것과 같이 창조적 시간이 아니라 무기력의 시간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진심과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정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내 마음의 근원의 목소리에 집중하라. 이것이 평정심을 갖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을 표현하라.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배우라는 것은 맨날 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배움의 즐거움인 읽고 쓰고 생각하기에 삼박자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다 보면 배 위에서 경계하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결국 인간이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네. 편안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시간 동안 호텔 뷔페에서 먹고 난 뒤에 느껴지는 불쾌한 포만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불쾌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위태로움과 경계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잡아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권근이 이야기하는 주홍설의 배 위에 쓴 남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항해자, 선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지금 이불에서 나와서 세상 밖으로 우리
우리 한번 균형 잡으러 나가 봅시다.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의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